진짜 이렇게 심으면 안 되지. 이건 좀 원장이 바쁘니까 그냥 막 저렇게 심은 거예요. 그래서 여기가 문제가 생겼어 지금. 그래가지고 치과가 뼈이식 많이 하는데 이 뼈이식이 대체 언제 좀 필요한가요? 뼈 이식이 필요한 케이스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해서 나눠볼 수 있는데, 첫 번째는 잇몸이 안 좋아가지고 뼈가 많이 녹은 케이스. 그런 경우에는 뼈 이식으로 보강을 좀 해서 임플란트를 심어줘야 그 임플란트를 오래 쓸 수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뼈 이식이 필요하고, 우리가 여기 위턱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뼈 자체가 적어요.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임플란트를 심으려고 할 때 잘못 심으면 위쪽이 뚫릴 수가 있거든요. 막 코에 물이 새고 뭐 이런 경우도 실제로 생겨요.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전에 뼈로 이렇게 올려주고, 임플란트 식립해야 임플란트가 이제 뼈로 감싸져서 그 부분도 임플란트를 오래오래 쓸 수 있는,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. 뼈이식 하라고 해서 뼈이식 비용을 냈는데 이게 제대로 뼈가 들어간 건지 안 들어간 건지 모르겠다,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. 저희는 두 가지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드려요. 뼈 이식과 임플란트 식립이 끝난 뒤에 CT랑 파노라마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면서 여기 뼈 이식이 이렇게 됐다 확인을 해드리고, 두 번째는 이제 뼈 이식제도 각각 스티커 같은 것들이 있어요. 저희가 보증서 같은 거 드리면서 식립 스티커를 드리잖아요. 네. 뼈 이식제도 스티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인터넷 보니까 뼈이식 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막 적게 하거나 좀 안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, 실제로 좀 그런 경우가 있나요? 실제로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. 최근에 케이스를 한번 말씀드리면, 사진을 찍어보니까 뼈 이식의 흔적 같은 게 잘 안 보이는 거죠. 저희 병원이었으면 뼈가 최소한 1g 이상 들어갈 텐데 거기는 이제 0.15g 정도가 들어갔으니까, 그런 케이스가 제 지인한테 또 있었어가지고 되게 씁쓸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. 비용 받았는데 적게 뼈이식을 한 건가요? 그렇다고 볼 수 있죠. 재료비로 인해서 원가가 아무래도 많이 올라갈 테니까 뼈가 그만큼 들어갔다는 건 원가 절감 측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뼈이식을 한 게 아니라 약간 뼈를 좀 이렇게 좀 턴 정도겠네요. 모래를 한번 움켜쥐고 그 모래사장에 모래 한번 이렇게 뿌린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마침 오늘 제가 수술을 한 케이스거든요. 15년 전에 이제 신경치료를 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뿌리 쪽에 큰 염증이 생기고 환자분도 알고 오셨어요. 이미 이제 병원에 오셨을 때 보시면 여기 보이죠? 염증이 이렇게 이미 크게 나왔었고 뼈가 너무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신경이 여기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임플란트 바로 심기가 좀 어려운 케이스예요. 그래서 뼈 이식만 먼저 하고 나중에 이제 임플란트를 심는 그런 케이스인데, 원래 뼈 라인은 여기예요. 근데 뼈를 약간 여기까지 넣어놨어요. 그래야 위쪽에 있는 건 좀 소실돼도 나중에 밑에 있는 건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나중에 수술하기도 훨씬 편하고, 이런 식으로 좀 정직하게 좀 뼈 이식을 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. 스티커도 붙여드리고. 다른 병원들보다 어떻게 보면 뼈이식제를 좀 더 많이 쓰시는 거잖아요. 왜 그렇게 좀 재료를 많이 쓰시는 걸까요? 뼈 이식을 제대로 해야 당장 뭐 비용도 좀 더 들어가고 할 수 있지만, 할 때 확실하게 해놓고 임플란트 깊게 심어서 훨씬 더 유지 관리도 잘 되고 오래 쓰실 수 있거든요. 이식을 했다라고 말만 하면 환자분들이 좀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. 네.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? 아무래도 저희는 사진을 많이 찍어요. 디지털 카메라로 다 찍어서 보여드리고, 수술이 끝난 다음에 CT나 판으로 확인을 해드리고, 뼈 이식제에 들어간 스티커다 라고 해서 그거까지 확인해드리고,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. 객관적으로 딱 보이는 거잖아요. 환자분도 납득하기 쉽고,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다른 병원은 그렇게 안 하는 데들이 꽤 있거든요. 저희 병원의 어떤 차별화를 위해서도 좀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. 찔끔찔끔 나눠서 쓰면은 네. 임플란트를 쓰는 데는 좀 문제가 없나요? 한 임플란트 신고 1, 2년 쓸 때는 사실 크게 차이를 못 느끼실 수 있어요. 항상 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, 임플란트를 하시면 최소 10년 이상, 우리 목표는 20년 이상 그냥 끝까지 쓰실 수 있게 좀 한번 저희 잘 해보죠,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.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, 이게 5년 이상 넘어가고 10년 이렇게 되면 뼈 이식을 제대로 해놔서 제대로 임플란트를 깊게 심어놓은 거랑 깔짝깔짝 해가지고 한 거랑은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. 이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, 예전에 그 의사들이 수술실 안에서 대리 수술하고 뭐 그런 것도 사실 불신의 어떤 케이스로 좀 있었었잖아요. 논란이 좀 있었죠. 예. 막 이런 것들을 환자분들은 불안해 하실 수 있으니까 그걸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딱 보여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뼈이식 재료를 좀 많이 넣는 것과 또 적게 넣는 것이 이제 나중에 수술 끝나고 나서는 좀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? 끝났을 때는 큰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어요. 물론 뼈 이식을 제대로 많이 넣어놓으면 그 뼈라는 게, 제가 아까 모래 얘기를 드렸지만 진짜 그런 가루로 돼 있거든요. 그 모래 가루가 점점 2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3달이 지나면 점점 단단해져요. 단단해지는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 가냐면 우리 몸의 어떤 면역 반응을 통해서 가거든요. 감기 몸살 걸린 것 같은 느낌이 한 2주 이렇게 좀 오래 가게 돼요. 뼈 이식을 제대로 했으면 약간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있는 게 맞고, 그냥 흙 뿌린 다음에 임플란트 심어놓으면 오히려 통증은 더 적을 수도 있어요. 하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부처를 올리려고 다시 잇몸 열어서 이렇게 보면 뼈 제대로 된 거랑 안 된 거랑 차이가 꽤 크죠. 이 치과의사 원장님이 내 뼈이식을 좀 잘 해줄 수 있는 분인지, 그런 거 좀 알 수 있는 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?
환자분들을 좀 납득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치과를 찾는 게 좋고, 이제 파노라마도 찍지만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서 입안에 사진을 다 찍어요. 그리고 충치치료조차 충치를 제거하고 사진을 찍고,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계속 기록을 남기고 객관적으로 치료하는 치과를 찾는 게 중요하고, 두 번째는 임플란트를 했을 때 뼈 이식이나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병원들을 좀 찾아가서,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이렇게 해줄 수 있냐 물어보고 그런 것들 당연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병원들은 좀 안심이 되는 거고, 아 우리는 뭐 그런 것들을 좀 꺼려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다른 데도 한번 가보시고 그런 게 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